해외여행을 떠나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일이나 유학 목적으로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인의 혜택을 얻어내려는 나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인 척 위조 여권을 들이미는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다는 미국 공항 직원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을 흉내내는 중국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을 구별해내기 위해 한국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직장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아침마다 공항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제 직장이 그곳이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일반 기업보다 조금 독특하다 보니 신기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기도 해요. 저는 매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유독 여행에 가려는 듯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차에 오르죠. 종착역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은 출입문 앞으로 다가서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면 그때는 엄청난 인파가 하나의 물결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면 탁 트인 공간에 공항이 바로 보인답니다. 그곳이 제1터이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가방 하나 걸쳐 메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바쁜 사람들과 한껏 뽑는 패션으로 캐리어를 끌며 여유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출근자와 여행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수많은 출근자 중 하나이고요. 이렇게 보면 매일 출근할 때마다 우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직장에 가지만 다른 이들은 휴양지에 가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답니다. 공항은 어릴 적부터 제게 꿈의 직장이기도 했고요. 공항이 주는 설렘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어 안내 방송과 여행 갈 생각에 들떠북적이는 사람들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매일 공항으로 출근하는 것을 꿈꿔왔거든요. 의지가 약해지는 날에는 꿈의 공간이었던 공항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전망대 카페에 앉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면을 보며 여행을 꿈꾸기도 했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저도 언젠가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곳에 흡수되고 싶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더욱 공항으로 가깝게 만들었고 마침내 꿈은 현실이 된 거죠. 전 공항에서 입국 여행자의 여권을 확인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대한 로망이 가득한 채로 입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주어진 현실 속에선 검은 그림자도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겠지만 바로 진상 여행객이었어요. 직업 특성상 상사보다는 여행객을 더 많이 마주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진상 손님에게도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 대다수가 확인해보면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고요. 신기하게도 만날 때마다 모두가 제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나 여행철이면 밀려오는 중국인 여행객들을 많이 상대할 수밖에 없어 더욱더 골머리를 앓고는 해요. 이를테면 중국인들은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할 때 매번 상대를 향해 지폐와 동전을 한 장 한 장 계산대 위로 던져요. 제가 처음 공항에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다른 업무 덩달아 맡은 적이 있는데 덕분에 이때 입사하자마자 환상이 와르르 깨졌어요.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사람을 엄청 기분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는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중국인들을 안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한 번은 화장실에서 마주친 중국인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변기 위로 올라가 볼일을 보는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비위생적인 화장실 사용으로 우리는 꽤 고생해야 했죠. 대체 누가 자변기 위에 올라갈 용변을 해결할까 싶지만 이는 바로 이곳에 들른 중국 여행객들의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자변기 사용은 아직 익숙치 않은 서양 문화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수세식 변기 사용이 흔해서 그들은 중국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 아닌 장소에서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며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공항에서도 대놓고 이루어지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쓰레기를 던져 청소부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따로 쓰레기통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듯해요. 정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사한 공항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빨리 공항을 벗어나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업무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건 바로 위조 여권입니다.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특히 그들은 한국 여권으로 많이 위조했는데요.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들은 스스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여권은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여권 중에 하나거든요. 여권 관련해서 이래서 그런지 각국의 여권 힘의 차이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건 아마도 국력 차이 때문이겠죠.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요. 이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미국에 오는지 대답하지 않아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죠. 여권 관련해서 잘 알고 있으니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알아보니 한국은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만 무려 192개국이랍니다. 예전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이 점을 노리고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환승장에서 브로커를 만나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을 받은 후 뻔뻔스럽게 한국인 행세를 하며 입국을 시도하죠. 실제 제가 일할 때 목격했던 일례가 있는데요. 그날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소지한 젊은 남성이었어요. 입국 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남성은 영어도 하지 않았고 한국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절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동시 통역하는 분을 통해 남성에게 무슨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만 푹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죠. 결국 직원들은 그의 한국 여권의 위조 여부를 조사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여권이 컴퓨터로 인쇄되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 그것은 진짜 한국 여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증거라며 함께 내밀었던 신분증도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이었어요. 여권 종이가 UV빛에서 야광으로 빛나지 않았고 화학약품을 사용해 발생한 손상이 확인됐죠. 마침내 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모두 위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그는 침묵을 깼고 중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중국인이었으며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당연히 결과는 추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추방되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붙잡혀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법은 나날이 발전했어요. 한국어 회화를 열심히 연습해와서 웬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까지 생겨났고요. 하지만 현지인처럼 능숙하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그럴 때 자신이 지병이 있어 발음이 어눌하다는 핑계를 둘러대기도 했어요. 이럴 땐 참 난감하거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어떤 방법을 고안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진정한 한국인만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 여행자에게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이 광복한 날짜나 한글을 창조한 위인을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어 쉽게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몇 명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보다 정교하고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 점점 한국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한 제 궁금증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매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과 잡지 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읽었던 듯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심지어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말로만 듣던 곳을 다 보고 싶고 그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의 한국 경험은 처음부터 매우 스펙타클했는데요. 첫날 종로의 어느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의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때 날이 조금 어두컴컴해져서 무서운 마음에 뛰기 시작했는데요. 뒷사람 역시 따라 뛰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소리를 듣다 보니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뭔가 하고 뒤돌아보니 한 젊은 남성이 저의 노란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가방이 열려있던 상태였어요. 살다 보니 정말 가방에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는 단순히 바닥에 떨어졌던 저희 지갑을 주워 돌려주기 위해 절 뒤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갑을 훔쳐가지 않고 제게 되돌려준 상황이 무척 신기하게만 느껴졌어요.
여기가 아마 미국이었더라면 그는 그것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쏙 들고 도망갔을 테니까요.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곳곳을 돌아다닐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은 어딜 가면 미래도시처럼 번쩍거렸지만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처럼 정겨운 장소가 금방 등장했어요. 마치 동화 속처럼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분위기가 금방 변화했죠. 번화한 도시거리, 멋진 사원,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처럼만 느껴졌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해 깊게 공부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아름다움 역시 체험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한국의 지방을 탐험했어요. 그곳의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머무를 때와는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조금 더 평화로웠다고나 할까요? 거기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곳을 떠나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굳게 다짐했으며 그때는 더 많은 곳을 탐방하기로 내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다시 올랐죠. 처음 떠났던 한국 여행이었지만 저는 한국의 매력에 반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정말 감격했으며 잊지 못할 여행을 선물해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움 전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한국 사람들이 놀러 온다면 제가 정말 잘해주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공항에서 마주쳤던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가려내려고 한국의 문화를 공부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나서 한국 여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피해를 주던 중국인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니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가짜 여권 사용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위조에 이용된 나라와 여행국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 사칭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조 여권을 생산하는 국가 자체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같은 현상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국 여권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제니 씨를 위해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